연방 예산이 오는 22일까지 추가 연장되고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을 포함한 이민 빅딜이 2주 동안 담판을 통해 시도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우호적인 협상 의지를 밝혀 성탄절 전에 연말 빅딜을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일단 모면하고 연방 예산안과 다카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2주간의 연말 담판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8일 자정 끝나는 임시 연방 예산안을 22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해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기고 2주간의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연방 상하원은 22일까지 2주 동안 연방 예산을 계속 지출하는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은 성탄절 직전인 22일까지 2주 동안 연방 예산안과 다카 드리머 보호법안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빅5 백악관 회동에서는 모처럼 우호적이고 초당적인 타협 의지를 강조해 연말 빅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하원 대표 등과 만나 우리는 매우 우호적이고 단합된 그룹으로 나라를 위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회동 전야에 민주당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난했지만 하루 만에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초당적인 타협 의지까지 밝힌 겁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우리의 미군들과 시민들을 돕는 일은 모두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무언가 해내겠다는 정신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초당적 타협 의지를 밝혔습니다. 2주간의 담판에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쟁점으로 연방 예산안과 드림 법안을 부착시키는 문제에서는 민주당이 양보해 분리 처리로 기울고 있어 연방 예산안부터 가결한 다음 다카 드리머 보호 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로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드림 법안에 어떠한 이민 조치들을 부착시킬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체인 이민 폐지 등 합법 이민 축소를 뒤로 미루는 양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드림 법안과 첨단 감시 장비 확충, 국경 순찰 대원 증원 등 국경 안전 강화 조치들을 함께 묶어 가결시키는 이민 빅딜을 타결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남서부 뉴멕시코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범은 오늘 오전 뉴멕시코주 북부 아즈텍 고등학교에서 총을 쐈으며 학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총격범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즈텍 고등학교는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 네이션 인근 포코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폐쇄된 상태며 학교 내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총격이 정확히 학교 구내에 있었는지 총격범이 학교 쪽으로 총을 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엘 프랭큰 상원의원이 결국 두 번째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프랭큰 상원의원은 자신보다 더한 성추행 논란을 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이 무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를 공격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도 몰아닥친 성추행 회오리에 민주당에서만 두 번째 의원직 사퇴 선언이 나왔습니다. 과거 코미디언 시절 성추행했다는 비난을 쌓은 엘 프랭큰 연방 상원의원이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행동으로 불거진 성추행 파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상원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은 코미디언 겸 작가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 모델 출신 방송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했고 군 위문 후 군용기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돼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동료 상원의원 30여 명이나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자 결국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성추문으로 민주당에서만 존 커니어스 하원의원에 이어 두 번째 의원직 사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엘 프랭큰 상원의원이 수주 일환에 사퇴하면 지역구인 미네소타의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시 상원의원을 지명한 후에 특별 경선을 거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은 그러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자신보다 더한 성추문 논란을 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엘라바마주 상원 선거에 나선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은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비디오 증거까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에 있고 어린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람이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의원 후보로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로이 무어 상원의원 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진영은 과거의 성추행이 불거진 의원들을 신속하게 사퇴시킴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도덕성 논란을 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역으로 로이 무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에 대해서 역공을 펴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프랭큰 상원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로이 무어 후보의 성추문 의혹을 흔들어 놓음에 따라서 파문이 공화당 진영 배악권으로까지 파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김대원 전 LA 한국문화원장이 중국에서 사망했습니다. 향년 53살입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한글박물관 관장으로 근무 중인 김재원 전 LA 한국문화원 원장은 어제 오전 9시 중국 산둥선 진안시의 한 호텔방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월 국립한글박물관장으로 취임한 김재원 관장은 2018 산둥박물관 교류특별전 협의를 위해 중국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김재원 관장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동행한 직원이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김 관장은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문화미디어진흥단장, 콘텐츠 정책관, 체육관장 정책실장, 그리고 총무실장 등을 맡은 정통 관료입니다. 고인은 지난 2009년 2월 LA의 문화원장으로 부임해 2012년 8월까지 3년 6개월간 근무했었습니다. 샌디에고 북동쪽에서 오늘 새벽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어제 샌디에고 줄리안 부근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세 번째로 이어진 여진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줄리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진도 3.0, 3.8의 여진이 두 차례 어제 저녁 8시까지 잇따랐으며 오늘 새벽 2시 32분 샌디에고 카운티 에스테이츠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깊이 6마일 지점에서 다시 규모 3.6의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4차례 이어진 지진으로 인명,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